안녕하십니까, 무형자 상공관입니다. 오늘은요 이중배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주택시장 재앙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집 팔아야 되나, 섬뜩한 경고. 이게 집을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어떤 집은 가격이 거의 정체되고 오르지 않게 되고, 또 어떤 주택은 양극화로 인해서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투트랙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양극화. 그러면 어떤 집은 팔아야 되고 어떤 집은 사야 되고,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요즘 부동산 업계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말,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 예고된 재앙.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지금 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제 때만 하더라도 태어날 때 100만 명 시대였는데, 출생아 연도별. 그런데 지금은 25만 이하로 4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정해진 미래, 그러니까 뭐 공급 절벽, 여기서는 공급 절벽, 그리고 긴 시각에서는 인구 감소. 서울은 지금 플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할 곳이 없으니까 공급 절벽. 그러니까 가격이 당장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은 반드시 상승 기조에서는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긴 시각에서는 인구 감소,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고된 재앙, 미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공급 절벽은 집값 폭등, 공급이 줄어든다고 바로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영향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얘기고, 또 인구 감소는 집값의 장기 하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늦게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인구 양극화로 인해서 지방은 소멸 지역이 생기는 거, 지방 소멸.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의 곳곳은 이제 앞으로 소멸되는, 학교도 병원도 약국도 일자리도 다 사라지는데 누가 살아요? 집값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탈리아에서도 빈집이 많아지니까 이제 1유로에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간다고 하면은 또 1유로에 팔고 정부에서 또 돈을 집수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두니까 그 수십 년 지난 집들이 그냥 방치가 되니까 아주 흉가가 되는 거죠. 흉가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세금을 6배 물리는 거예요. 6배. 아주 집 살고 있는 집처럼 잘 가꾸지 않으면은 세금을 6배로 물리겠다. 이런 것이 지금 정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상황으로 올 거라 보여져요. 계속 빈집이 되고 방치가 되면. 정해진 미래, 공급 절벽, 서울은 더 심각.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계획, 실적, 계획 대 실적은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서울을 보면 계획 대 실적이 뭐 이쪽이 실적인데 아주 뭐 택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계획만 세우지 실적은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건 뭐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전국 주택 착공 실적 이것도 절반에 그쳤다. 47.3%. 연평균 대비 인허가도 74.2, 준공도 73.9. 지방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주택 착공도 연평균 32.7%에. 그러니까 주택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새로 이제 재건축을 해줘야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새로 신규 주택이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윤 정부도 지금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 그렇지만은 지금 지방은 99.3%를 기록했죠. 서울은 32%로 저조한 상황이다. 지금 2, 3년 후에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상승 가도를 달릴 때는 이것이 부족한 거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그냥 오버슈팅을 해버리는 거죠. 오버슈팅.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물가상승률처럼 이렇게 쭉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이게 아주 언더슈팅, 오버슈팅 해가지고 한 10년 주기 정도, 꼭 10년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이클로 오는 것이 우리 한국의 주택시장의 과거 트렌드였죠.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요. 2, 3년 뒤 공급 절벽은 굳이 국토위원 보고서가 아니어도 다 기정사실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택을 또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지금 착공, 준공 현황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데 서울만 보더라도 이렇게 착공이 빨강색, 인허가가 파란색, 준공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이렇게 아주 극도로 낮은 상태로 인허가, 착공, 준공 다 이렇게 아주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서도 양극화, 서울에서도 또 양극화가 되는 거죠. 재건축 제대로 못하고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재건축인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감소가 2040년부터 장기 하락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구수, 인구가 줄어도 가구수가 늘면, 그래서 혼자 살더라도 국평에 살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심리죠. 어느 정도 모든 여건을 좀 갖춘, 꼭 혼자 산다고 해서 원룸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죠. 넉넉한 거실도 있어야 되겠고, 화장실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손님도 오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더라도 2040년부터 인구가 가구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구수가. 그럼 지방 소멸이면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소멸되고, 이 정도의 차이가 지방하고 서울하고 같이 이렇게 수그러진 것이 아니라 지방은 다시 서울로 도시로 몰려들고 지방은 소멸되는 그 현상이 이탈리아나 일본 뭐 비슷한, 도쿄는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고, 도쿄를 제외한 또 다른 도시들은 집값이 내리고 또 외곽으로 나가면은 사지를 않아요. 거래가 안 되고 방치돼 있고. 그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구 절벽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 소멸되고 또 몰리는 곳, 인구가 몰리는 곳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40년부터는 인구도 줄고 동시에 또 가구 수도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증가한다 해서 2040년까지는 이렇게 긴 트렌드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여기 지역별 인구 및 가구 정점 시기 이거를 보면은 수도권 서울은
안 나와 있어요. 수도권은 2041년 정점 시기 이때부터는 이제 주택이 좀 조금 남아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5대 광역시는 2034년, 8개도는 39년, 전국 2039년. 그런데 이것이 지방 소멸과에 따라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화되면서 서울 쪽으로 이렇게 수도권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시점이 여기는 좀 길어지고 다른 데는 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 가구 추계 이게 좀 보고 나온 건 자료니까 참고할 만한 거죠. 2, 3년 뒤에 지금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매매가 전세가를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집값 장기 하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제가 인구를 여기에 나와 있네. 인구와 가구 감소를 이미 경험한 나라에서도 집값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사례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감소하는데 1인 GDP는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1%대 성장률, 앞으로 장기 성장률이 이제 저성장으로 들었기 때문에 1%대 성장률을 가져오지만은 1인 GDP는 2%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런 결론적으로 총 GDP는 서열 12에서 13위, 14위, 15위 밑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진다고 보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총 GDP를 유지합니까? 그렇지만 1인 GDP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2%대 성장으로 해서 총 GDP는 1%대 성장, 1인 GDP는 2% 성장. 잘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인구는 적어도 잘 사는 나라. 지금 뭐 중국이 인구는 많지만 경제 2위지만 잘 사는 나라라고 보지 않잖아요. 인도도 지금 뭐 4위로 이렇게 올랐지만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들어서지만 잘 사는 나라로 보지 않잖아요. 상당히 낮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인구는 적지만 아주 잘 사는 나라 1위로 잘 사는 나라 뭐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뭐 1인당 GDP가 14만 달러로 연평균 1.8억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고 11.8만 달러 연간 평균 1.5억 버는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인구가 지금 940만 명이죠. 우리나라 서울. 근데 이런 데는 뭐 싱가포르는 600만 밖에 안 되고 우리 서울의 규모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GDP로는 서열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있지만 1인 국민 소득은 상당히 높아요.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 사는 나라에 집값은 다 비싸고 잘 사는 도시는 집값이 다 비싸죠. 물론 못 사는 나라는 당연히 집값도 낮고 집도 좋지 않고 또 못 사는 동네 집값도 낮고 또 집도 좋지 않고 그렇죠. 정해진 미래를 분석한 이 두 보고서의 공통점은 바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격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커진다. 이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양극화.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는 거는. 지금 주택 인허가 감소도 지방은 심각하지 않다. 앞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방은 지금 잘 인허가도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대로 이게 신축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이
계획대로 못 돼 나가고 있는 거죠. 장기 하락, 국면 진입 시기도 지방이 먼저고 서울은 제일 늦다. 통상 서울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수도권 지방도 오르면서 전국이 상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지역은 폭등하고 어느 지역은 폭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네,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좀 다른 이렇게 양극화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